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시간인데 안 나가고 저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안 나가지고 반도체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잘 본 건 아니고 그냥 뭐 근데 하여튼 올해 내년 반도체 사이클 좋다는 거 알고서 그래도 전략 쪽에서도 바벨 전략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 말해왔는데 전자가 제일 좋고요. 제가 많죠. 그렇죠. 전자가 제일 펀더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았고.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자가 어느 정도 더 올라와서 버텨주고 지수를 떠나서 그리고 나면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한번 내년 하여튼 연말 연초가 굉장히 이게 좋다 보거든요. 저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이틀간 코퍼레이트 데이 했었죠. 8개 기업.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는 동안 저도 계속 내용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녹음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네네. 8개 기업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코퍼레이트 데이 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냥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을 우리가 했다 한 거죠. 네. 기업 소개하고, 그렇죠. 뭐 내년 어떻게 보는지 얘기하고. 결론은 뭐 좀 하여튼 잠깐만 이거 뭐였더라? 원익 홀딩스, 원익 QNC, 테크윈. 이거 3개 바이콜을 하시는 거죠. 네, 3개 종목이 나머지도 다 좋은데. 그렇죠. 네, 8개 종목이 펀더는 다 좋아요. 내년에.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밸류 매력도가 높아 보이고 기업 자체가 좀 많이 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업. 8개 다 좋으니까 이분들은 뭐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매일매일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놓고서 잘 계시면 나중에 되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일단 사실은 탑다운 자체가 일단은 내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좋은 건데 제목은 반도체 중소형주가 나설 차례 오늘 나온 자료고요. 맞습니다. 뭐 반도체 사이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들 들으시고 오늘 저도 최영상 연구원과 8개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죠. 시작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전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 캐펙스의 상승, 기술의 변화, 뭐 메모리 업황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비메모리가 좋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 2번째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투자 플랜이나 여러 가지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팀들은 대부분 이미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좋아지는 개별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방의 움직임들은 이미 제가 삼성전자 리포트 제목으로 맞춰지는 퍼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변할 수 있는 업체들에 하나하나씩 집중하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굉장히 디테일한 게 가야죠. 그렇죠. 이제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 기존에는 좀 브로드하게 넓게 탑다운으로 갔다면 이제는 바텀업으로도 한번 봐야 될 시즌이 왔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데이를 이제 어레인지를 해서 전공정 장비 업체인 테스하고 YRK 그리고 서브 장비 역할을 하는 뭐 테크잉이나 원익 홀딩스 그리고 파츠 소모성 부품인 원익 QNC 소재 원익 머티리얼즈 오사트 네페스 뭐 디스플레이 쪽, LED 쪽 업체인 서울반도체까지 다 모아가지고 8개 기업을 개최를 한 거고요. 그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단락에 적어놨지만 최근에 전공정 장비 업체도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테크, YIK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고 전자닉스, 메모리 대형주들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 장비들이 달려나가고 메모리 대형주들이 달려나가면 통상적으로 그거는 반도체 중소형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약간의 신호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공정 장비 여전히 업사이드 남아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눈을 조금 더 넓혀서 봐볼 만한 시즌으로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놨지만 유틸리티나 서브 장비 업종들 뭐 테스트 장비나 아니면 서브 장비들 그리고 소재 및 부품 업체들 상대적으로 주가가 거의 지금 많이 쩔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오사트 업체들 여전히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도 이제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소재나 부품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이나 이런 업체들이 속해질 거고 비메모리 오사트라고 한다면 뭐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테스나 네페스, 뭐 LB세미콘 이런 업체들이 거기 바운더리에 속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이제는 눈을 넓게 봐야 되는 시즌으로. 아니, 근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사실 네, PSK 맞아요. 같은 것들은 되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맞아요. YIK도 뭐 굉장히 회사 네.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좋고 업황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애들부터 먼저 주가가 움직여 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조금 장비 투자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동이 되고 부품 소재가 들어가고 그때 순차적으로 사실 주가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오케이. 코프레이트에서 했던 내용 하죠. 원익홀딩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3분기까지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시면 약 810억 원 정도 인식을 했는데 올해 연간으로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4,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 멀티플이 뭐 4배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내년 들어가면 네. 내년 들어가게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제가 볼 때는 1,300에서 뭐 1,400억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멀티플은 내년 기준 3배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별도와 연결 기준 전부 다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레벨은 과거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다음 포인트들로 나오는 거는 회사가 하고 있는 본업 자체는 약간 서브 장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정 챔버에 가스가 들어가기 전에 가스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가스 정제기 혹은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스 정제기가 내년에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EUV용 퓨리파이어가 공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업 자체가 어느 정도 EUV 라인업까지 좀 강화될 수 있는 스킴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지만 P&E 솔루션이라는 2차전지 장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35% 지분을 가져오면서 아직 뭐 연결로 잡힐지 지분법으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어찌됐든 순이익에도 도움을 주고 원익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는 아직 많이 포텐셜이 약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P&E 솔루션을 통해서 매출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 원익홀딩스가 그거를 좀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보다 실적은 좋아졌고 EUV까지 되면서 동시에 2차 전지 장비까지 밸류에이션을 얹을 수 있는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싸고 이런 거는 안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홀딩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할 바에는 원익 IPS나 맞죠. IPS나 원익 QNC나 네, 이런 게 훨씬 뭐, 그러니까 홀딩스니까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제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게 맞아요. 안 올라서 이거 좋게 본 거죠. 그렇죠. 그 소외됐다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저한테 약간 가치주의 성격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알아보니까 회사가 또 많이 좋아진다. 약간 성장주의 성격도 섞여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싸고 네. 성장하는 가치주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 같고요. 동기 실적이랑 그래프랑 다 있는데 상당히 뭐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뭐 매출 영업이 실적은 되게 편하다. 네, 그럼 내년에도 어떨 거냐? 내년에도 전자가 P2 나머지 부분, 평택2 나머지 부분과 평택3 공장 계속 준공하면서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도 M16 이외의 부분도 계속 준공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틸리티 서브 장비 쪽은 내년에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봐야겠지만 LCD 라인 스크랩이 완료되고 나서 뭐 QNED든 QD든 뭐 L7-2 중소형이든 지속적인 디스플레이 투자도 나와주면 당연히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SOTP 방식으로도 원래 밸류에이션을 보통 홀딩리스트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거의 지금 투자 지분회사 가치들을 60% 정도 할인을 해야 현재의 주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을 통상적인 한 30% 수준만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매우 높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이 원익 QNC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3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래 적자자 회사였던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적자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동시에 모멘티브를 왜 인수를 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원익 QNC가 하고 있는 쿼츠 쪽의 원재료를 모멘티브를 통해서 내재화를 하겠다가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화 관점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의 턴어라운드와 비용 단의 효율화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본업이 좋답니다.
그래서 현재 램 리서치나 텔 쪽으로 마켓 쉐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램 리서치 쪽으로의 마켓 쉐어 상승이 조금 인상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보던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각 장비라는 그러니까 시장 이게 자체가 거의 시장을 뭐 3배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램 리서치가 잡고 있는 시각 장비의 시장은 사실 텔도 잘하지만 램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램 향의 쉐어와의 증거는 확실히 의미는 큽니다. 네, 다 비포 마켓의 또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정과 코팅 사업부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정과 코팅이라는 비즈니스는 반도체 쪽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샤워헤드나 일부 파츠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려면 더 좋은 코팅을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챔버 내에서의 환경 자체가 점점 더 터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정과 코팅 비즈니스가 점점 더 내년에 탄력을 받으면서 특히 코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가 뭐 국내 고객 사양으로 좀 더 확장이 됐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쿼츠 소모성 부품만 하는 업체가 이제는 조금 아이템을 다각화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조금은 원익QNC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모성 부품 업체들 중에서 조금 많이 회사가 바뀌는 업체로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이콜 리스트 중에 하나죠 이게. 네. 그 다음이 테크윙입니다. 요 그림 좀 설명해줘요. 요 네. 아까 세정 및 코팅 요 그림 있잖아요. 네네네. 요 그림 8번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반도체 챔버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건 뭐 샤워헤드나 아니면 알고 계시면 좋을 튜브나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세정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눠봤을 때 세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파츠들을 아예 새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세정과 코팅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한테 맡기면 훨씬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핵심입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거를 보여드리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모성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세정도 좋고 특히 코팅 쪽이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그림 보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이런 것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셔야. 네, 미리 알고 계시. 왜냐하면 이게 관련적으로 더 확장시켜 볼 영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미코, 미코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세정 코팅 영역인 거고, 네, 다른 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로스가 나오는 거니까 원익 QNC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테크윙, 네.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핸들러, 후공정 테스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연초가 되게 높았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약간의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 그래도 내년 자체는 굉장히 업황은 나쁘지 않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후공정 투자가 자동화 장비 위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SSD가 점점 이제 수요를 잡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래 SSD에 없었던 버닌 공정들이 그러니까 버닌 테스트 공정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테크윙이 일본 고객사용으로도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없던 공정들이 점점 반도체 수요를 잡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공정에서 자꾸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옛날 치면은 전공정이 훨씬 각광받고 후공정 좀 별거 아니라는 원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 이 중요해지는데 이 회사가 아이템을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점점 그쪽에 대한 밸류가 높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점점 수요가 B2C에서 B2B 서버 쪽으로 점점 옮겨가다 보니까 훨씬 더 이걸 수요를 잘 잡아야 돼요. 네, 하나라도 불량이 나게 되면 메모리 업체들이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테스트 영역에 대한 보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오사트 향으로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향 핸들러도 지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실적도 내년에 점점 커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DDR5가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는 거는 한 내년 4분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결국 내후년도의 테크윙의 실적을 어느 정도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도까지 가는 그림에 있어서 DDR5가 중간 단계로서 회사의 뭐 COK라든지 COK는 핸들러에 붙는 부품 같은 소재 부분인데 그것도 좋아지고 핸들러 부분도 교체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내후년도까지 수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 회사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래서 이 그림 보여준 거예요. 네. 라인업이 되게 좋다는 그렇죠. 거. 이 그림.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핸들러 쪽에만 치중되어 있던 업체가 이제는 프로브 스테이션이라는 전공정 그 YIK가 하는 웨이퍼 테스터 옆에 붙는 건데 그 프로브 테스트 스테이션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고 추가적으로 HBM용 펑션 테스트가 장비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넓히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강화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테스트 장비의 솔루션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게 왜 내가 좀 이 예사를 아냐면 전에 저기 우리 최영사 형 오기 전에 있던 저희 담당자가 타사로 옮겼잖아요. 네네. 그때 맨날 저희끼리 그 테크윙 이거 얘기하면서 닭고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버펄로 얘기하면 버펄로 네네. 남들은 안 쉽게 했으면 이 회사가 참 이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쵸. 요새, 옛날에는 후공전 투자도 한때 한 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쉴 때는 엄청 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좀 아는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무서운 회사거든 이 회사가. 네네. 재밌겠는데요. 네,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전방도 되게 좋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들도 4개 업체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까요? 서울반도체도 다 했죠. 뭐 했는데 다들 네. 좋아하는 회사지 뭐 이거. 네, 펀더는 다 당연히 다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의 포인트는 시장에서 뭐 미니 LED 관련주 뭐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본업이 좋다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원래 이 LED라는 업황 자체가 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었어요. TV 자체가 시장이 침체가 됐고 LED 공급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의 현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LED TV의 수요가 매우 증가를 했고 동시에 LED 칩을 만드는 그 raw material 원재료 업체들까지도 이제는 단가 인하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단가 인하를 못하는 단계까지 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LG 이노텍이 LED 사업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자까지도 조정되면서 LED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노텍이 LED 철수하겠다고 공시까지 했는데 이노텍이 LED를 철수하면서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향 프리미엄 LED TV 라인업으로 또 서울반도체의 Ycam 마켓시어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UV 타입의 UV LED 수요가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인 비용 효율화를 위한 베트남 공장이 어느 정도 BEP를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섞이면서 회사가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니 LED는 내년에 플러스 알파의 업사이드로 열리는 시장으로도 봐야겠죠. 그렇죠. 많이들 아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이 네페스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들 아는 기업이죠. 그렇죠. 공부가 많이 된 유명한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이고 기술이 분들이야, 뭐. 워낙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워낙 네페스가 집중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최근에 테스트 사업부인 네페스 아크도 상장을 했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은 기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IB들도 좀 관련된 것들 좀 알아서 많이. 네, 되게 많았죠. 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렇지. 맞아요. 너무 그게 많아. 맞아요. 근데 오사츠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건 사실. 자금 조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방송해도 되겠지? 뭐 큰 문제 없잖아 뭐 그거. 네, 회사 네. 좋은데 네.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이 오사트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캐펙스 인풋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장도 많이 하고 자금도 엄청 조달하고 쪼개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내년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테스트 외주 물량, AP 칩셋이나 CIS, PMIC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너무 나오는 좋죠. 네, 상황이고 그리고 네페스가 미국 Q 사양으로 이제 팬아웃 PLP를 돌리면서 하이엔드 패키징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보자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테스트 정말 이게 하이닉스 출신 분들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오래됐는데 여기 나오나의 테스트만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거 옛날부터 봐왔기 때문에 회사 정말 커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 커진 거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이상한, 되게 불안하고 그랬던 회사인데 이제 완전히 뭐 이제는 뭐 자리 잡았죠. 전공정 장비라 그러면 원익 패스랑 테스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회사가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지만 원익 테스트는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YIK가 특히 신선해 보이죠. 신선한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원익 패스랑 테스트야 뭐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하이닉스 쪽이라는 인식도 되게 강했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오히려 전자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회사가 또 기술력이 있으니까 다각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삼성전자 출신들이 참 많이 이런 걸 많이 하고 맞아요. 한의 출신들이 많지 않았는데 네. 테스가 어쩌면 그 당시에 초창기였거든. 근데 맞아요. 이제는 삼성전자 것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고 있는 장비들이 되게 3D 낸드 공정에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라인업들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하드 마스크가 낸드 적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하드 마스크를 증착시키는 장비 ACL CVD 장비를 아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증설에 있어서는 무조건 테스의 베타가 크다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크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테스의 핵심은 낸드의 단수가 고단화될수록 10K당 받는 수주 금액이 추세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16, 17년도에는 72단 이런 거 중심으로 증설을 했는데 내년에는 96단, 128단 위주로 증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때 당시보다 10K당 받는 수주 금액이 뭐 20, 30%는 거의 증가했다라고 추정을 해야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엔 또 아이템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CVD 장비뿐만 아니라 드라이 클리닝 장비를 비메모리에 적용하면서 가스페이지 애칭이라는 장비를 비메모리 쪽으로 또 공급할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이템을 잡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또 CVD 증착을 하는 막질이 현재는 ACL과 ARC 같은 반사 방지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 외에 추가적인 막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아이템 다변화와 이제 CVD를 적용할 수 있는 막질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회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방 업체의 투자 캐펙스의 베타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YIK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좀 싸지 않나요, YIK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샘CNS라는 연결 자회사가 하고 있는 이 세라믹 기판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비 업체들이 받는 밸류에이션보다도 원래 소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샘CNS가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샘CNS가 밸류에이션 믹스를 조금 더 개선시켜 준다는 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반도체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제일 좋아하시는 게 PSK들 좋아하시더라고. PSK도 회사가 정말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네. 좋아들 막 얘기를 하다가 네네. YIK 예를 딱 꺼내면 뭐 싼데 잘 모르더라고 하지. 네네네 맞아요. 왜 그러지? YIK가 주주 그게 잘 좀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이라기보다는 웨이퍼 테스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커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다들 낯설어 하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원희와 APS, 뭐 테스, PSK, 유진테크 정도만 딱 그거만 많이 말씀하시죠. 봤잖아. 맞아요. 내가 난 좀 독특한 거 좋아하니까 야, 이거 네네. 재밌다 하면 이제 업데이트 안 해왔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맞아요. 사실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맞아요. 특징이 좀 어렵거든 이게 다 또 기술도 이해해야 되니까 스타디가 맞아요. 덜 된 종목이니까. 맞아요. 스타디들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왜냐면 나중 되면 스타디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16, 17년도에 누가 많이 올랐지? 이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던 애들 중심으로만 일단 보는 거죠. 네. 근데 원익이 제일 편하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쪽이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이제는 더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 업사이드가 있는 친구들로 점점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YIK도 이제 전제가 지분 투자를 실제로 이루어진 기업이고, 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건 전공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웨이퍼 테스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어드반테스트 같은 업체들인데 이 회사들의 마켓쉐어를 가져오면서 국내 삼성전자의 디램과 낸드 캐파 증설의 수혜를 전폭적으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샘CNS가 하고 있는 프로보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 비즈니스가 최근에 국산화가 일어나면서 프로보카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뭐 TSE나 아니면 뭐 ISC나 마이크로프렌드나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국산화되는 동시에 세라믹 기판 업체도 국산화가 더 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세라믹 기판 이 국산화 모멘텀에 관련된 거니까 네, 이쪽이. 게다가 하이엔드 비즈니스예요. 이 세라믹 관련된 기판 기술 부분은 마진도 굉장히 좋고 하이엔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YIK의 연결 자회사로 있다는 부분은 플러스 업사이드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이 정말 유명한 회사가 남았네. 네, 원인 머티리얼즈입니다. 야, 이거야 뭐. 네. 회사가 하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세정도 하고 증착도 하고 식각도 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뭐 솔브레인은 뭐 낸드 쪽 베타가 세다.
동진는 뭐 낸드도 하지만 뭐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뭐 ARF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확장이 된다. 근데 워닝 머티리얼은 어느 하나의 어떤 티핑 포인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뭐 낸드 고단화에 따른 제논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가 약간 너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약간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수소 때문에 좀 각광을 많이 받긴 그쵸? 했는데, 네. 일단 코퍼레이트 데이에서의 톤 자체는 일단 수소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해주면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유닛 테스트가 워낙 이제 그러한 신재생과 반도체 측면에서 주가가 세게 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워닝 머티리얼즈를 바라보려는 시각이 현재는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워닝 머티리얼즈는 되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자체는 매년 10에서 15%씩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기업이다. 네, 그 정도 톤으로 워닝 머티리얼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개 기업을 했는데 그 세 종목 바이콜에서 그 종목이 더 좋다가 아니라 다 좋은데 많이 알려져 있거나 주가가 좀 움직인 것들보다 덜 움직이는 것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YIK라든지 워닉홀딩스 같은 종목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치. 네. 나도 홀딩스 딱 들어가는 순간 별로 본업이 관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워닉홀딩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익하면 원익 IPS 생각하죠. 그렇죠. 맞아요. 원익 QNC도 잘 몰라. QNC도 잘 모르. 뭐 그냥 파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도 뭐 생각하는. 듣고서 오히려 QNC가 상당히 이게 맞습니다.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테크잉이야 뭐 한번 사이클 타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원익 홀딩스, 원익 QNC, 테크잉 세 개 마이크로 하신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좋으니까 맞습니다. 관심 있게 계속 봐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제가 저번 오버 더 호라이즌 2 인덱스의 종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도 꾸준하게 계속 트래킹하면서 기회 요인을 계속 서칭해야 됩니다. 전자가 막 먼저 가니까 뭐 이것들이 좀 주춤하니까 다들 이제 던지고 막 이러는데 사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펀더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속도의 차이와 타임라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결국 펀더멘탈과 비례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치주의자 성장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오케이. 예, 오늘 점심시간까지 반납하면서 했는데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